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롱텀 케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요새 특별히 이제 롱텀 케어 뭐 인슈런스부터 시작해서 너싱홈 가면 어떻게 돼요? 비싸서 어떻게 돼요? 가는 사람 많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 이게 이제 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냐면 주위에서도 이제 우리가 치매 걸리시는 분이나 아프신 분들을 이제 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사니까. 예전에는 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플 시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오래 사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정말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아파지게 되면 이제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 이제 특별히 한국을 가서 다시 살까요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아프면 어떡해요? 병원에 가야 되면 어떡해요? 말도 잘 안 통하지만 너무너무 비싸요. 이제 이게 걱정이거든요. 사실 65세가 넘으면 메디케어 인슈런스를 통해서 커버를 받지만 그 메디케어 인슈런스는 롱텀 케어 니즈를 커버 안 해요. 이제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롱텀 케어 니즈라는 게 뭐예요? 홈케어, 내가 집에서 누가 와서 홈케어를 해주거나 혹은 너싱홈을 가거나 어시스티드 리빙을 가거나 이런 게 다 커버 안 돼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사람들이 생각한 거 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는 넘버들을 좀 쉐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좀 각 사람마다 혹은 단체마다 혹은 컴퍼니마다 여러 가지 statistics, 그지? 그런 그 통계를 사용하고 컬렉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프리젠트하는 넘버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넘버는 아닌 거예요. 각자 회사마다 어젠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롱텀 케어 니즈라고 하는 거, 홈 케어가 필요하거나 혹은 데이 케어가 필요하거나 혹은 너싱홈에 가거나 어시스티드 리빙에 가야 되는 기본적인 그 determining factor, 어떤 경우에 이 사람들이 eligible 해요 하는 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대로 우리가 매일 사는 6 daily activity 중에서 2개를 못하면 이제 해당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6 daily activity가 뭐냐면 BCDETT야. 이게 뭐냐면 B는 bathing. 그러니까 내가 샤워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샤워를 하고 나를 잘 씻고 닦고 옷을 입고 이런 걸 못 해요 하는 거가 베이딩이고, C는 뭐예요? 컨티넌스. 그거는 내가 화장실 가는 거를 컨트롤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면 우리 베이비처럼 이제 다이퍼를 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내가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참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컨티넌스예요. D는 뭐예요? 드레싱, 옷을 입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보셨을라나? 옛날에는 이제 뭐 우리 인터넷이 없고 그럴 때는 그 메일린 오더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 캐럴럭이 와. 캐럴럭이 오면은 거기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파는 물건들이 있는 거는 뭐냐면 단추가 없거나 뭐 지퍼 이게 없거나 밖에 복잡하지 않은 거 다 고무줄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 누가 입나 하는데 그걸 입게 되는 날이 와. 그게 뭐예요? 드레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단추나 지퍼나 이런 거 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렇게 되면 이제 드레싱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E는 뭐야? eating. 먹는 거. 먹는 거가 내가 음식을 만드는 걸 못해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게 해당되냐면 내가 음식을 잘 못 먹어. 누가 먹여줘야 한다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DE, 그 다음에 T. T는 toileting. 내가 화장실에 가서 내 볼일을 보고 잘 닦고 정리를 잘 하고 내가 옷을 다 입을 수 있어요. 그게 toileting이에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daily 6 activity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transferring. 그게 뭐냐면 내가 한 장소에서 옮겨가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요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침대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 내가 휠체어를 아, 앉아야 돼요. 혹은 내가 워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좀 이렇게 밸런싱이 안 되고 힘들어요. 이런 게 트랜스퍼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개 중에 2개가 못하게 되면은 그런 어떠한 진단을 받게 되면 롱텀 케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혜택을 받을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롱텀 케어 인슈런스 보험이 있거나, 그죠? 아, 그
어, 어떠한 무슨 롱텀 케어를 위해서 쓰는 어니모티 같은 것도 있어. 하여튼 그런 걸 하게 되면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이 두 개가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안 된다고 다 너싱홈을 가요? 그런 거 아니겠지. 너싱홈은 진짜 누군가 24/7 케어를 해주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쉐어하고 싶은 스태티스틱스는 뭐냐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이런 단체가 있어. American Healthcare Association, National Center for Assisted Living이라는 organization. 이거는 이제 non-profit의 비영리 단체에서 해주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50세인가 55세면 넘으면 AIARP라는 데서 편지가 와요. 너 이제 멤버 될 수 있어. 내가 정확한 나이는 생각이 안 나네. 저도 받았는데 꽤 오래전에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라는 organization이에요. 여기도 non-profit 비영리 단체라서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retired persons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여기서 내는 통계나 이런 자료에 하면 뭐냐면 65세가 넘은 사람들이 nursing home, 이제 nursing home은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facility라는 거예요. 거기 가는 확률은 35% 정도가 된대요. 35에서 44%. 그러면 와, 10명 중에 4명, 3명은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보험 당장 들어야 되네. 혹은 나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또 내놨냐면 스태티스틱 중에 그거는 라이프타임을 봤을 때 그렇고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at any time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어때요? 오늘 보든지 혹은 퓨처 어느 날 하나를 택해서 보든지 지난달 뭐 1월 1일을 택해서 보면 어때요? 그러면 65세가 넘은 사람들의 3에서 4%만 너싱홈에 있대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65에서 74세인 분은 1%, 85세가 넘은 분들만 8에서 13% 정도가 너싱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시간을 쪼개서 오늘을 봤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부분은 100일 이하를 머문다는 거예요. 아까 34%, 44% 말한 그거는 뭐냐면 너싱홈에 가기는 해. 리헵 때문에 가기는 해요. 뭐 다치거나 어쩌거나 해서 가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100일 이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일 이내에 나오는 거는 메디케어에서 커버가 되는 거죠.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그때 롱텀 케어 인슈런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싱홈을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롱텀 케어 인슈런스나 그런 이제 프로텍션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롱텀 케어 인슈런스 진작 들 걸 어릴 때 들 걸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롱텀 케어 인슈런스 보험을 들려고 하면 이제 제일 좋은 나이대는 어떻게 돼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건 50대예요. 50대 초반.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 준비할래 하면 늦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건데 50대 초반에서 들 때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롱텀 케어를 사실 드는 이유는 내가 잠깐 병원에 가서 혹은 내가 잠깐 데이케어에 가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야말로 롱텀. 뭐냐면 너싱홈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데이케어를 가거나 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면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드는 방법은 그냥 스탠드얼론, 롱텀 케어만 커버해주는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 하기에는 보험료가 비싸요. 50대는 그래도 그렇게 안 비싸. 그러니까 들만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은 보험료가 올라가요. 스탠드얼론, 롱텀 케어 인슈런스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80이 넘어서인데 그때는 많이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이거를 못 내면 어떡해? 보험료를.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게 보험회사가 내놓은 게 이것도 되게 오래된 프로덕트죠. 그게 뭐예요? 생명보험에 롱텀 케어 라이더라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롱텀 케어 라이더를 넣어주면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싸지나요? 그 차원에서 보면 되게 많이 싸지죠. 내가 스탠더얼론 하는 것보다.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롱텀 케어만 커버하는 게 아니고 생명보험을 같이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보험이 이제 본체로 있고 거기에 더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액추어리들이, 계리사들이 계산을 엄청 해서
회사 차원에서도 말이 되게 이런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는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 나는 보험료를 5년만 내고 말래요? 10년만 내고 말래요? 혹은 20년 낼래요? 혹은 나 평생 낼래요? 그러면 그 내는 기간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그럼 50대인데 우리 식구들은 좀 병력이 있어.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고 뭐 좀 그래요. 혹은 나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남편은 내가 좀 책임질 것 같아. 내가 오래 살 것 같은데 나는 누가 책임져?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50대에 든다고 하면 이게 이제 컨트롤이 가능해요. 나 일할 동안만 보험료 낼래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직 50대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50대이신 분들이 저한테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50대인데 너무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늦었어.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서 늦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천천히 알아보시고 나한테 적합한 것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는 지금 그 준비할 시간은 지났어요. 근데 사실 내가 60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걱정이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 트러스트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이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 비용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지아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디멘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츠하이머 같은 그 디멘샤 뭐라지? 그 치매 이런 거가 되면 너싱홈 비용도 보통 사람보다 그냥 아픈 사람보다는 훨씬 비싸져요. 그러면 이게 한 달에 10,000불 정도라고 생각하면 12만 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감당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싸게 해도 지금 한 6,000불, 7,000불 되는 것 같아요. 조지아는. 이게 스테이트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그 6,000불, 7,000불인데 지금 내가 그렇게 준비는 못했고 앞으로 좀 걱정이 돼요.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도 상당히 작고 지금 조지아는 뭐 2,900불을 믿기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자산도 없어요. 자산이래 봐야 내 집 하나, 내가 사는 집 하나, 그리고 차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보통 메디케이드를 결정하는데, 엘리지빌리티를 결정하는데, 이거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포함이 안 되니까 내 monthly income만 조정이 가능하면, 근데 인컴이 작으신 분들은 해결이 되겠죠.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걱정인 사람들은 이거지, 중간, 미들 클래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미들 클래스는 뭐예요? 정부 혜택을 받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벌고 무슨 내 돈을 주고 하기엔 돈이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부가 있는데 내가 혼자 너무 아파지면 우리 돈을 다 쓰고 가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트러스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디케이드만을 컨트롤할 수가 그 엘리지빌리티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트러스트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밀러 트러스트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메디케이드 프로텍션 트러스트가 있어요. 밀러 트러스트가 뭐냐면 그거는 그 내가 컨트롤하는 게 인컴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밀러 트러스트는 내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더 많아. 그러면 벌써부터 엘리지블 안 하잖아요. 먼틀리 인컴이 얼마 이상이 되면 그죠? 얼마 이상이 되면 메디케이트를 받을 수 없는데 내 인컴이 그보다 1불이라도 높아.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경우에 밀러 트러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트러스트는 뭐냐면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받는 돈에 넘는 모든 금액이 그 트러스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너싱홈에 줘야 되겠지, 이 돈을. 그죠? 그러잖아. 근데 이제 메디케이드는 성사가 되니까 내가 너무 메디컬리 비싼 비용을 더 막 감당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응? 근데 이제 이게 거기에 들어간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메디케이드 프로텍션 트러스트는 뭐냐면 자산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를 엘리지블 받으려고 하면 두 가지를 보잖아. 하나는 인컴이 어때요? 당신 매달 들어오는 인컴이 어때요? 그 리밋이 있고 그다음에 자산의 금액을 보는 거예요. 매달
매번, 그지? 항상 2,000불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 어카운트에 2,000불 넘으면 안 돼. 여러분 2,000불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요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메디케이드 프로텍션을 한다는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내 자산을 옮겨 놓는 거니까 이거는 5년 전에 해야 돼. 오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밀러 트러스트는 내 메디케이드 니드가 생길 때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걸 해봐야 쓸데가 없게 되겠죠. 이제 메디케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medical needs가 발생했을 때, medical needs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준비해요 하는 관점에서 보면 늦지 않았으면 보험을 들 수도 있고, 그죠? 뭐 돈이 좀 있으면 이런 어떠한 이런 그 툴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나 이것저것도 안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집밖에 없어요. 그러면 reverse mortgage라는 걸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뭐냐면 내가 자산을 다 쓰고 없으면 메디케이드가 픽업을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산도 없고, 그지? 인컴도 작고. 그러면 이제 그런 니드가 생기면 이제 메디케이드가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거가 있다면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뭐냐면 메디케이드를 받는 너싱홈과 프라이빗 너싱홈이 사실 정부에서 정한 그 어떤 세이프티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똑같겠죠. 그걸 다 기본적인 건 해야 되니까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데 아무래도 펀딩이 리미티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태프가 작다거나 뭐 서비스가 좀 약하다거나, 그지? 프로그램이 좀 작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다니면 너싱홈을 뭐 이렇게 리뷰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메디케이드를 받는 너싱홈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월등히 나쁜 것도 아니다.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주는 프라이빗 패실리티에 가도 그렇게 좋지 않은 데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픈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주위 사람들이 혹은 친구들이 이거를 실제적으로 가봐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가서 여기는 괜찮겠네. 그리고 다른 시간에 가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가보고 뭐 주말에 가보고 뭐 저녁에 가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보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 중에 정말 많이 나온 말이 뭐냐면, 이제 냄새 갔을 때 딱 냄새로 여긴 안 되겠다 하는 데가 많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인트레스팅한 포인트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지? 한국 영화 되게 상도 많이 받은 영화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거가 전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그 배우가 나와서 하는 말이 가난한 사람들은 냄새가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반지하에 사는 냄새라고 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정말 그게 뭐랄까,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딴 거는 생각이 안 나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냄새에 예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가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막 뿌리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가 온갖 다양한 인종들을 만나게 돼요. 정말로 한국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 같은 백인이라도 한 종류의 백인만 있는 게 아니고 흑인도 마찬가지고 사실 에이전도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에이전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마다 그 민족마다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우리가 카레 냄새 엄청 심하다 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김치 냄새 너무 심하다 하는 것처럼 그 민족마다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건 아니야 혹은 저거야 혹은 이제 그래 향수를 많이 뿌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냄새로 결정을 한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브로셔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놓은 무슨 프로모셔널 그 무슨 안내서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니드가 없으면 제일 좋잖아, 여러분, 그죠?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머리로는 아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해야 돼. 그리고 치매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카디오바스큘러 운동을 해야 돼. 막 뛰는 거라든지 걷는 거라든지 막 움직이는 거. 땀이 나는 걸 해야 돼. 그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가 뭐 해요? 행동을 하지 않고 앉아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 돈이 없어 널싱홈을 갈 걸 어떻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걱정할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게 모든 정말 많은 그 엘더 케어를 하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 심폐 운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빨리 걷고 뭐 이런 것들, 그게 정말로 우리의 뇌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보험을 드는 방법이 있고, 그런 다음에 돈이 좀 있으면 어떤 트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리버스 모기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셀프 펀딩을 할 수 있겠죠. 셀프 펀딩이라고 하면 내가 돈을 잘 모아가지고 잘 자라고 있다가 그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 워크를 안 하겠어. 이게 안 하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어떤 거냐면 돈이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 성향을 봤을 때 내가 돈을 매달 얼마씩 떼어놓고 그것을 나의 어떤 나중에 메디컬 니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디스플레인 된 사람이 아니면 보험을 드는 게 현명해요.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사실 무엇을 해도 괜찮고 셀프 펀딩이라는 게 가능해요. 근데 나 도저히 이렇게 못해. 나는 있으면 써야 돼. 그러면 있으면 쓰는 동안에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좀 현명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가 셀프 펀딩을 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막 준비는 했어. 돈도 이렇게 좀 모아놨어. 막상 근데 그 니즈가 생기면 아까워서 못 써. 이러면 안 되겠지, 여러분. 쓰라고 준비해 놨잖아요. 셀프 펀딩을 하는 분들의 조금 약한 점이 그건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오랫동안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거기에 쓰기엔 너무 아까워.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알겠죠? 모아놨으면 그대로 쓰시고, 그리고 내가 집도 있고 뭐 이런 아셋이 있으면 이제 쓴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지 않나,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의 프라이어리를 좀 잘 정리해야 되겠죠. 첫 번째 프라이어리는 그거겠죠. 몸 관리를 좀 잘하고, 그치? 뭐 의사가 하라는 대로 음식 조절 힘들지만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financially는 이렇게 정리를, 내 성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맡겨놓는 게 편한 사람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셀프 펀딩이 가능한 사람은 내 거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면 되시겠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둘이 있으니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50대인 사람은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주는 거는 무슨 컨설팅을 하고 하지만 이런 어떤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너싱 홈에 관한 그 걱정 때문에 롱텀 케어 인슈런스나 롱텀 케어 어떻게 돼요? 그런 거는 아마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주위에 벌써 도움을 받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 어드바이저와 상의하셔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한 가지 조금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우리가 막 fearful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너싱홈을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가도 대부분 100일 이내에 나와.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는 다 메디케어에서 커버가 돼요. 그 이상 머물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홈케어는 안 되지. 그죠?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이제 내가 회복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남자분들은 한 2년 정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end of life가 돼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 아는 분도 이제 90 몇 세셨는데 이제 계시다가 널싱홈에 가신 지 2개월 좀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가게 되면 5개월을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이거 엄청 준비해야 되는데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돈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는 아니니까 내가 보험으로 이걸 다 커버할래요. 그러기는 어렵거든. 비싸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3년을 커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일부는 셀프 펀딩을 하고 내가 좀 하고 일부는 또 보험을 들면 좀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산해서 처리를 하는 것도 좋겠고 준비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나요? 선생님, 저도 이제 50대가 되어 가니까 이 롱텀 케어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나중에 혹시라도 자녀한테 부담이 될까 봐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메디케이드로 가는 널싱홈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명보험에 롱텀 케어 라이드가 붙은 상품에 관심이 많은데, 만약에 제가 이 상품을 롱텀 케어로 사용을 하다가 남은 금액은 다시 생명보험 베네핏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내가 그게 하이브리드로 사는 경우거든요. 생명보험 같은 걸 사서 거기다 더해 주는 거지. 생명보험을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어누어티를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해. 롱텀 케어를 더했는데 조금밖에 안 썼어. 그럼 베네핏이 남아요. 그 베네핏은 그러니까 수혜자, 베네피셔리한테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잃어버리는 돈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주위 사람들하고 쉐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